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네.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는요, 네. 경찰로 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네. 또 이 강사로서 삶의 가치를 전하면서 이 목회자로 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 전하고 계신 분을 오늘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전은 아니고 이제 전 대전 중부경찰서장이셨고 오. 미래 현장 전략 연구소 정기룡 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경찰서장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젊고 예. 미남이시고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왠지 그냥 저는 경찰하면-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그러니까요. 예. 경찰하면 예. 조금 무섭게 생기신 분을 연상을 했거든요. 에. 죄송합니다. 이거. 예, 노래도 잘합니다. 예. 노래도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연예인 같으세요, 그죠? 그러니까요. 가수나 탤런트나 뭐 이런 연예인 같으신데 네. 정기룡 소장님은 이제 대전 중부경찰서장으로 정년 퇴임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서장을 4군데 하신 거죠? 네, 네, 예, 네. 대전에서만. 예. 그러다가 현재는 삼성 S1 충청 상임 고문, 네. 그리고 미래 현장 전략 연구소 소장, 네. 그리고 은퇴 설계에 대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많으십니까? 경찰 때보다 더 바쁘시네. 네. 근데 경찰이라고 하기에는 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정말 연예인 같으시고 인상도 부드러우시고 이제 그런 면이 보이시는데 경찰로 얼마나 근무를 하신 거예요? 경찰 생활 28년 했는데요. 예. 승진을 제일 먼저 했더니 아, 정년이 빨리 와가지고 5년 일찍 나왔습니다.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았는데 예. 네, 승진을 빨리 하니까 예. 빨리 나오는데 끝까지 오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습니다. 계급 정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승진하면은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 빨리 나중에는 나오는군요. 또 빨리 나와야 되네요. 끝까지 찔기해야 됩니다. 요즘엔 끝까지. 예. 즐기게. 나오면 할 게 원래 없어요. 아직 친구분들은 그러면은 꼭 현직이죠.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예, 계시겠네요. 경찰청장급도 있고 네. 예, 동료들 많이 있는데요. 예. 총경을 제일 먼저 했더니 네.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민간인 되셨네. 아니 그래서 뭐 하시는 일도 많고 예. 오히려 또 앞으로 또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것 보면. 네. 그 은퇴 후에 그 인생 제2의 인생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예. 제가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그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그쵸. 100세 시대잖아요. 네. 보통 보면 한 정년이 조금 연장이 됐다 그래갖고 좀 60. 그래도 3, 40년은 지금 그렇죠. 이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네. 한국에서 100살 넘은 사람들이 네. 15,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많아요. 여자가 12,000명, 네. 남자가 3,000명. 그건 좀 불균형이네. 예. 남자가 항상 열을 받고 말하니까 오래 늦게 사는 분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1958년생 개띠 남자들이 네. 평균 나이가 81세가 왔습니다. 네. 다 100살까지 사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지금 준비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두 번째 명함이 그거를 필요한 거죠. 강연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직에 서 있을 때 그 경험 가지고 네. 두 번째 인생에 가져가는 거예요. 경찰을 했으면 뭐 경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취미 생활을 잘하는 거죠. 예. 취미 생활도 20년, 30년 하면 나중에 직업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부인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아내한테. 그래요? 예. 네. 어떤 식으로요?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내를 꽃을 배우게 하고 아내가 꽃집을 차리고 네. 내가 사장이 되고 나는 셔터만 내리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꽃집 차리면? 결국 아내한테 투자도 저한테 투자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을 하시다가 은퇴 후에 인생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강의를 지금 열심히 다니신단 말이에요. 예. 어떤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신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1990년도에 대전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치안본부에서 사무감사가 나오는데 같이 근무했던 직원분이 소심한 분이에요. 사무감사 하루 전에 이 서류 800건을
대전 보문산에 갖다 버렸어요. 등산기 가다가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네. 네. 서울에 방송국에 신고했어요. 네. 경찰 서류가 묻혀 있다고. 아. 치안본부에서 감찰이 8명이 왔어요. 오. 담당자가 도망갔다가 구속이 되고 음. 서장님은 직위질을 시켰어요. 정황이 있었겠죠, 일이 상황이. 많으면 많다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 버려버렸어요. 아. 그렇게 되니까 제가 수사과장인데요. 음. 고민스럽더라고요. 음. 고민을 했더니 아내가 여보 상일이가 지금 100일 지났고 나이가 33인데 당신 경찰 그만두고 다른 거에 중징에 먹으면 승일 못 하잖아요. 예. 그만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경찰도 그만둘 수가 있구나. 애는 어리고 준비는 안 돼 있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다. 예. 시편 57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때 다윗이 굴 속에 있는데 사울왕이 들어올 때는 인생의 밤이 시작되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찬송을 했다. 그 어려운 때에 시편 57편 7장 8절이 있거든요. 예. 왜 했느냐? 그것은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을 가지고 싸웠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을 한 것이다. 현재 가진 복을 한번 세워봐라. 예.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자라왔던 과정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잘 넘어가면 배우러 다니자. 내가 서장을 한다 그러면 모든 행사는 점심 때 해야 되겠다. 저녁 때는 저도 배우러 다니고 우리 동료도 배우러 다니고 다음 달에 내 직장을 그만둔다?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배우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뭘 배우셨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제 요즘에 빵집이 잘 된다고 빵집.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정년이 8년 남았습니다. 뭐 할까 하다 보니까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딸이 고3이에요. 예, 계급 정년으로 예. 빵 장사 가면 돈이 되겠더라고요. 빵 장사. 나오면 봉사도 하고 대전에 성심당 지혜학원이 있었어요. 어. 갔더니 문을 열려고 보니까 현직 서장인데 무슨 빵을 배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3일 왔다 갔다가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제빵을 살 따가지고 빵집을 차리고 싶습니다니까 아이고 서장님 탁월한 생각을 했습니다. 앉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예. 네. 저희 학원에서는 한 달은 제거를 24가지, 한 달은 제빵을 24가지 합니다. 1년 반 배워서 2개 딸 수 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등록을 했죠. 예. 했더니 아내가 앞치마를 사주네요. 열심히 배워 그러더라고요. 퇴근하고 학원에 가면 학원에 레시피를 붙여놨습니다. 단팥빵, 밀가루 몇 그램, 계란 몇 개. 그대로 하면 빵이 되는 거죠. 예. 만들어 가져오면 아내가 여보 단팥빵에 팥이 옆구리 붙어 있어 하는 거죠. 가서 보니까 터졌구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생들은 제빵 사갔다면 대학 갈 때 시험을 안 보고 그냥 갑니다. 예. 예.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아. 처음에 온 학생 제가 원장인 줄 알아요. 저한테 원장님 그랬겠네요. 그런 거죠. 네, 네. 1년 반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빵을 잘 땄습니다. 아. 따더니 원장이 그러시네요. 서장님 축하합니다. 그 어려운 제빵을 따셨네요. 그런데 예. 지금 그 당시에 큰 대형 빵집 있잖아요. 네, 예, 예. 네. 그것 때문에 프랜차이즈. 예, 개인 빵집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진작에 말을 하든가. 그러니까 다 배운 다음에 그럼 어떻게? 고민스러웠습니다. 또 배우러 갔어요. 초콜릿. 수제 초콜릿. 예. 네. 6개월 배웠습니다. 대전에 가면 묵마을 있습니다. 손두부집. 네. 손두부도 퇴근하고 6개월 배웠어요. 정년은 다가오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야, 뭐하지? 누가 그러는데 떡 장사가 또 떡 장사. 아. 또 이제 떡이에요. 네. 빵과 초콜릿과 이번에 떡. 떡집을 차려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부도 있었어요 그 전에. 예. 대전역 건너편은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예. 떡집이 6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집 떡이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역전 소장님한테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사장님을. 예. 같이 사장님 제가 빵도 배우고 두부도 배우고 초콜릿도 배우는데 떡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거죠. 많이는 못 나오고 매주 토요일 날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했더니 지금 배우고 싶으면 매주 토요일 날 새벽 4시 반까지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나 떡 배우려고 했더니
물어가지고 장어를 사주네요. 장어를 가지고 토요일 날 나가면 쌀을 2가마를 담궈놨습니다. 예. 그걸 건져가지고 예. 일코, 빠코, 구름떡, 바람떡, 소금편절편 뜨거운 백설기를 싸가지고 랩으로 해놓으면 여시반이에요. 뒤에서 아줌마들이 저 사람이 서장인데 떡 배워놨대 막 그러는 거죠. 네. 떡을 한 4년 배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아유, 4년이나. 야, 끈질기시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 대단하시다. 떡집을 차리는 것보다는 떡을 돈 주고 사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아, 어렵어. 정말 배우려 어렵다고요. 했더니 안 되겠네. 네, 어려워요. 요즘에 자격증 시대죠, 자격증 시대. 네. 네, 네. 떡까지 배우셨어요. 예, 누가 그러는데 네. 공인노무사, 네. 노무사를 따면은 노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대전에 있으면서 서울에 신림동 고시학원에 전화했어요. 네. 원장님, 공인노무사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에요? 하시는 거예요. 저 경찰입니다. 했더니 일단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신림동에 고시학원에 왔더니 합격지를 붙여놨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정년 한 4년 남았는데 공인노무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장님 대전에 계시니까 주말반을 등록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3개월 등록하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수강료는 250만 원. 어휴. 등록을 했죠.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와서 강의 듣고 내려갔어요. 네. 1년 반 공부에 시험을 봤더니 민법이 과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공인노무사가 2009년부터는 토익이 700점 맞아야 영어 시험이 대체되는 거예요. 토익 시험을 처음 보러 갔습니다. 네. 예. 문 앞에서 아줌마들이 찌라시를 막 주는데 저를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원장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토익 시험을 처음 듣는데 예. LC 듣기를 하는데 파트 1, 파트 2는 조금 들렸어요. 네, 네. 파트 3 안 들리더라고요. 어. 둘이 말을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토익 점수 첫 번째 280점. 큰일 났더라고요. 준비를 다 해놓고. 언제 따 700점을? 그래서 제가 아는 어학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예. 원장님, 공인노무사 준비를 지금 1년 반 했는데 토익이 700점 맞아야 영어가 면제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서장님 과외하세요. 과외. 1대1로. 토익과에. 예. 화요일 금요일 퇴근하고 밤 8시부터 12시까지 커피 전문점에서 1대1로 과외를 했습니다. 네. 한 달에 과외 50만 원. 아유. 하루에 단어를 40개씩 외우게 하는 거예요. 네. 네. 토익 점수가 올라가네요. 네. 300, 400, 500, 635. 오. 아내가 예. 여보, 당신 토익하다 머리 터지겠다. 그러다 죽어. 그만뒀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근데 가만히 보면 참 그 부인 말씀 잘 들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어저께 하란 대로 하세요. 그럼 나이 먹어서 뭐 합니까? 말 들어야지. 그럼 이제 노무사도 끝난 거고요. 그럼 결국 노무사는 못 땄어요? 공인 노무사는? 한 3년 그냥 뭐 어서 오세요. 돈만 한 보내셨네요. 1,300 날렸습니다. 그다음 또 뭐 하셨어요? 제가 대전에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저희 교회가 일부는 8시 예배를 봅니다. 음. 신도들이 8명. 저 아내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네. 반주자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1시간 설교를 혼자 하십니다. 아, 개척교회인가 보죠? 아닙니다. 2부는 신도가 있는데 1부라 8시라. 일부는, 1부라 아. 8시. 일찍이라. 예, 8시. 그래도 일러가지고. 8명이면 너무했다. 예. 혹시 피아노 배우신 거 아니에요? 반주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피아노 반주해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예. 감사하죠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퇴근하고 실용음악 학원을 3년을 다녀가지고 예. 네. 일부 반주를 해줬습니다. 3년이나. 이야. 다음 주에 할 찬송가 미리 받아다가 네. 학원에 연습하고 같이 맞춰하고 이걸 했죠. 우리 정 소장님은 참 그보니까 열정이 있으시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피아노 반주 배운 게 다행이지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대신할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신학대학원은 왜 안 가셨어요? 사실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네, 네. 아내가 여보 다른 사람은 신학대학 가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많어. 당신 상일이 신학대학 들어가는데 당신 신학대학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도움 좀 되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3년을 야간을 다녀야 되는데 예. 97학점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아들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예. 저는 신학대학원을 3년을 다녔습니다. 네. 다니셨어요? 다녔죠. 그런데 정말 말 잘 들으신다. 아들이 지금 졸업반인데 네. 네. 신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원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어. 저만 지금 전도사 아들 쫓아갔는데.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아들 덕분에. 저는
그럼 목사 안수도 곧 받으시겠네요. 내년에 맞습니다. 내년에. 아, 그러시군요. 이야, 우리 전도사님이시군요. 정말 정소장님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걸 하셨어요.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빵이고 떡이고 두고 하나 못 쓰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만. 아니 뭐 또 언젠가는 또 쓰실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은 뭐 돈하고 시간 달린 게 엄청나죠. 아유, 아니에요. 그게 또 재산이 될 것 자 같아요. 그러다가 네. 지금 이제 네. 그 유명한 강사시잖아요. 그 어떻게 강사 일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 학원에 갔더니 스피치 학원을 또 갔어요? 예, 서장들은 말을 해야 되죠. 말을 그렇죠, 잘해야 연설해야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예. 이제 간 것들이 네. 그 원장이 그러시네요. 음. 아, 서장님 말씀이 재밌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제가 말을 잘한다는 것을. 오. 두 번째 인생은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뭐 잘하는지. 예. 아니면 아내한테 여보 나 뭐 잘하는 것 같아. 이거를 두 번째 인생에 해야 되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네. 그랬어요? 부인께서 여보 나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래요? 그 원장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말 잘한다고. 잘한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많은 자격증을 따고 실제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경찰로서. 그다음엔 바로 이제 강사의 세계로 들어가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경찰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좀 했어요. 예. 말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막, 야, 재밌다. 어떻게 얘기를 잘하냐고. 그래서 예. 아,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때 알고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죠. 이제. 학교 폭력 상담사, 네. 사이버 복지사, 어. 아까 얘기했던 제과 제빵 기능사, 그다음에 손두부, 떡, 수제 초콜릿 이거 다 배웠어요. 근데 이거 하나도 못 써먹어요 지금. 못 쓰죠. 그래. 아니 그런 걸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강의의 어떤 그 컨텐츠가 되는 네. 거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는 그 어떤 내용을 강의하시는 거예요? 강의는 보통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간증 집회할 때는 아. 예,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이제 아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일반 은퇴 설계는 직장 생활 이렇게 잘하, 은퇴 이렇게 준비하라. 아. 여러 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때 요청하면 맞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강의 다니실 때 뭐 노래를 꼭 부르신다고 들었거든요. 노래요? 뭐 예. 퇴근 후 2시간이라는 예, 노래. 그 노래 음반도 내셨는데 예. 노래 실력 잠깐 좀 저희가 아니 아까 엿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연예인 같다 그랬더니 아, 역시. 노래도 잘해요 이러셨거든요. 노래를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네. 이제 경찰 생활할 때 노래방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은. 아, 단속하러? 단속을 다니신 거 아니면 부르러. 마이크 잡으러 다니신 거? 부르러 다녔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보던 강의 가서 또 교회 가서 이제 간증 집회하면 이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요. 엄마가 94년도 4월 6일 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2005년도 12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희망이 없어요. 저만 보고 있는 거죠. 여름에 퇴근하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팬티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걸 아버지 왜 빵꾸난 팬티 입고 있어요. 갈 데가 있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죽으려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남자 혼자 사는 것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생하고 엄마랑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아버지를 사실 미워했어요. 아버지 항암 투병하실 때 저렇게 아프시려면 빨리 돌아가셔라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아버지와의 만남도 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애들을 낳고 보니까 애들과의 만남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저를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저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구나라고 지금 알았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가 나갔잖아요. 그런 만남이 중요하죠. 이렇게 하고 만남을 부릅니다. 만남. 아, 노사연 아니 씨 노래 만나요. 실력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만남부터 그럼. 네. 음성이 워낙 좋으셔서 잘하실 것 같아요. 생음악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기까지 그럼. 예. 그리고 퇴근 후 2시간이라는 노래는 뭐예요? 퇴근 후 2시간?
아까 드린 말씀대로 네.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네.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가. 음. 퇴근하고 2시간 투자를 몸값을 올리자. 퇴근하고 오늘 서 있는 자리가 정년하고 서 있는 자리다. 예. 퇴근하고 노래방 가 있으면 정년하고 혼자 노래방 가 있다. 오늘 내가 가서 배우고 그리고 사람 만나자. 예. 퇴근 후 2시간 활용을 잘하자. 그런 노래인데요.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네.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 부를까요? 예. 네.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아내가 날 찾을 땐 어디에서 난 무얼 하고 있었나. 수십 통의 전화도 이젠 스팸 문자 딸랑 세 통아. 이런 노래입니다. 아. 2시간을 투자를 잘하자. 가사가 아주 마음에 확 꽂히는데요. 있을 때 잘할 걸.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네요. 그죠? 있을 때 잘하고 예, 현직에서 잘하자. 예, 그때 준비해라. 예, 오늘 잘하자. 하는 거죠. 노후 준비, 예. 은퇴 준비, 항상 준비를 오늘 잘하자. 오늘 저녁 때. 미리 하자 뭐 이런 네,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현역에 있을 때는 전화 30통씩 와도 은퇴 딱 하고 나면은 세 통입니다. 스팸 전화까지 포함해서 3통? 세 통. 아내한테 네. 어디 있어? 돈 꿔줍니다. 아. 핸드폰 바꿔줍니다. 맞아요, 맞아요. 퇴직한 사람은 핸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삐삐면 충분해요. 삐삐.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퇴직하고 보니까요. 네. 네. 집에서 밥을 먹는데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음. 오른쪽이 아내 자리입니다. 건너편에 애들 자리예요. 네. 예. 제 아내가 내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퇴직하고 보면. 그 사실은 뭐 저기 그거 그냥 아무데나 앉아도 되는 건데 그 괜히 서운한 거죠. 괜히 예. 자존심이 상해서 그죠? 예. 아 퇴직했다. 인정도 못 받는다. 뭐 이런 근데 생각. 우리 소장님이 있잖아요. 경찰서장 대전에서만 4군데 하셨던 분이고 총경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경찰 되기 전에는 중국집 배달원까지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영화 배우를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연예인의 피가 흐르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입니까? 그 이제 조연이죠.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에 신영균 씨하고 네. 네. 예, 선우용역 씨하고 네. 네. 트위스트김하고 네. 아버지가 이제 자막으로 이제 포스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주인공은 신영균 씨죠. 네. 성함이 예, 소동파라고 그래서 소동파. 예, 옛날에 원기소에 이렇게 거기 모델이 이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최우전선 180리 같은 영화는 주인공이 남궁원 씨, 이제 이대엽 씨, 김희갑 씨, 아버지는 뭐 조연이지요. 소동파 씨. 예, 그렇게 하고 지옥문도 나오셨어요. 지옥문. 예, 예. 그런데 영화 배우지만 조연은 사실 조연이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 못하죠. 예, 사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원주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학원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8월달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자동차 코스가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는데 그때 마음에 아 집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를까 엄마가 선생님 하시다가 선생님 그만두고 아버지가 밤에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다고. 그래 그때 원주에서 가방 하나씩 들고 서울 망우리로 도망갔습니다. 방 한 칸에 6식구가 살았어요. 등치가 큰 아버지가 경찰이 찾아올까 봐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남이니까 취직을 하자라고 해서 뚝섬 성수동에 네. 예, 뚝섬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5시 반에 보니까 1월 5일 날 너무나 추웠어요. 앞에 뚝뚝 극장이 있더라고요. 뚝뚝 극장. 뚝뚝. 예. 프로를 보니까 임꺽정하고 엑스포 70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식빵을 사와서 들어갔습니다. 임꺽정이 재미있었는데 아 끝나면 어디 가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1시가 되니까 극장이 끝났네요. 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1시간을 다니다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어요. 앞에 보니까 뚝섬 파출소가 있어요. 예. 추워서 들어갔어요. 네. 경찰관이 두 사람이 난로를 쬐고 있더라고요. 왜 왔냐고. 그래서 얘기했죠. 갈 데 없다고. 원주에서 왔는데 취직하라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열어보라고 그러네요. 뭐 열어봐야 팬티 러닝하고 책 한 권. 예. 숙직실에 자고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벽에를 벼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 영화배우 하실 때 할머니가 사실 가장을 했습니다. 새벽에 저희 식구를 다 깨우는 거예요. 예배 본다고. 그럼 아침에 보면
고모랑 엄마랑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막 구겨져가지고 서로 보고 막 웃고 그랬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18번지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 이게 18번지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할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옥이 배워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손자 기룡이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 예. 눈물이 났어요. 파출소 숙직실에서. 예. 깜빡 일어나는데 음. 일어나라는 거예요. 경찰관이 저한테 구두 닦을 줄 아냐고. 그래서 구두는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옷 다릴 줄 알아? 옷은 못 다립니다. 너 밥할 줄 알아? 못했잖아요. 아마 사활을 구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안 되겠다 가라. 가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성수동의 동성반점에 들어갔어요. 예. 쫑집에 배고파가지고 짜장 곱빼기 시켜 먹었죠. 먹고 안 가니까 그 사장이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다고. 이게 뭐한 사람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달보이 한번 해볼래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짜장 한 그릇에 110원짜리 한 달에 15,000원 받기라고 배달보이를 시작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 한 군데 다닐 때 전 두 군데 다녔어요. 5,000원을 더 주더라고요. 그때 좋았던 배달보이는 탕수육입니다. 탕수육은 튀김하고 소스 따로 나오잖아요. 네, 네. 한 2개 얻어먹고 흔들어 갖다 줘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래서 항상 탕수육 양이 적었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집에 새빵살이 한 집에 가게가 있었습니다. 예, 예. 전화했어요. 예. 엄마 좀 바꿔달라고. 취직했다고. 네. 어떻게 지냐고 물어보니까 굿을 깨고 변압기 이걸 깨서 쇠하고 분리해 살고 있더라고요. 너한테 가도 되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왔습니다. 네. 내가 너한테 미안한데 그 사장님한테 갑을 좀 해가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때 3개월치 갑을 45,000원을 그 사장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였죠? 그때가 75년도 막 이때네요. 엄마한테 10,000원을 더 줬어요. 5,000원 더 받은 거를. 그 돈을 받고 가는 엄마의 등을 보니까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그 당시 마음은 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배워 짜장집을 차려야 되는가? 뭘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침 텔레비 자면에 하사관을 모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사관. 직업군인. 예, 군대 가자. 직업군인. 아, 그때 군대도 안 갔군요. 네, 군대 가자. 근데 그때 요강에 1km를 몇 번에 달리는 게 규정입니다. 체력 테스트. 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사관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육군 하사관 학교를 들어갔죠. 여산에. 예. 편지 썼어요. 엄마, 나 직업군이 됐어. 육군 하사관 학교 2소대 3내반 정기룡을 쓰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육군 하사관 학교에 이 하자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관학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날 지켜주고 계시니까 배달보이 할 때 카바레 앞에 어서 옵시오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았어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돼라고 했죠. 그래서 부사관이 돼가지고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5년을 생활했죠. 예. 아, 군인 생활 하시면서 네. 또 야간 대학원 예, 다니셨다고요? 야간 대학을 다녔죠. 어. 제대를 할까 하다가 그래 제대하자.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래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 경찰은요? 그래가 제대를 하고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뭐 할까 하다 보니까 옛날에 파주에서 잤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예. 종로이가의 행정고시학원에 갔더니 네. 붙여놨어요. 음. 경찰 되자. 경찰 간부생 시험을 봐가지고 경찰이 그 인연으로 경찰이 됐습니다. 간부 후보생으로. 네, 네. 아, 경찰이 되기까지 근데 정말 보면 고생 우리 많이 하셨네요. 소장님이 공부도 참 잘하시고 이렇게 영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성실하고 근면하시고 열정이 그렇지. 있으시고.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탁탁탁 다 붙죠. 그럼 뭐 간부 후보생 아무나 합니까 사실은 그 시험. 어려울 때는 물어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 어쩌지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라고 봐요. 예. 평상시 계속 놀아가면 세상 손을 안 잡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효과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렸을 때 할머니가 새벽 예배 드린다고 다 깨우고 가족들을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소장님은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때 뭐 자동적으로 아침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할머니 찬송하면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다 교회 보니까 나가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사관이라든가 중국집에서라든가 하사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객지 생활하면서도 네,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항상. 예.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 고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네. 그런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경찰할 때 그런 적이 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경찰할 때 2004년도에 네. 대전 대덕 경찰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날치기 사건이 나는 거예요. 날치기 날치기. 사건. 네. 여성들이 밤에 지나가면 뒤에서 차가 따라붙어요. 차에 유리창이 내려주고 갈고리가 나오네요. 딱 고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방을 뺏기고 신고를 해보면 그 차량 번호판은 도난 차량 번호판입니다. 예. 이것이 2004년도에 19건이 났어요. 뭐 언론도 왜 못 잡냐 난리하고 그리고 청장도 특징까지 걸어놨습니다. 예. 하도 안 잡혀가지고 여경들을 밤에 가방을 메고 댕기게 했어요. 뒤에 형사가 따라붙었죠. 네. 예. 네. 안 잡히는 거예요. 2004년 8월 6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관들은 전화가 오면 아, 또 사건이 났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형사과장입니다. 또 났지. 그러니까 서장님 기뻐해 주십시오. 그 날치기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 네. 경찰서에 와서 보니까 형사과에 피의자가 3명이 앉아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서 있는 번호판에 차량을 떼어가지고 내 차에 달고 날치기를 한 건만 합니다. 잡힐까 봐. 번호판 여러 개가 신탄이 현도 딸이 강가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에 있는 의경들 120명하고 형사 50명 동원해서 번호판 2개만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8시 반에 내보내는데 9시 반에 형사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서장님 형사과장입니다. 그래서 찾았지? 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뭔데 했더니 번호판을 찾으러 간 의경들이 물속에서 안 나온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 어디나 형사과장? 그랬더니 저 사무실인데요.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의 마음은 아들이 고등학교 다녔어요. 네. 예.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마라. 도착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8월 달에 물이 확 내려오는데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의경들이 번호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71, 72. 세를 세봐. 제가 도착했더니 의경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서장 맞아? 너는 편안한 의자에서 보고만 받으면 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번호판을 던졌다 그런 데부터 의경들하고 형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앞으로 오다가 아마 여름에 포코레로 파는 데가 있던 모양이에요. 푹 빠지죠 그럼. 한 대원이 들어가니까 다 쓸려 들어가. 옆에 있던 법무실에 대원이 얘를 잡았어요. 잡고 얘를 확 끌어놓고 걔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서장님 저깁니다 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명 자켓도 안 입고 갔지. 일일이 같이 안 갔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네, 네.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고 한 40분 기다리니까 범시가 떠올랐어요. 경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거죠.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 떠올랐다는 건 이제 죽었다는 예. 얘기죠. 의경이요. 예. 그래서 범식이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네. 아버님 저 서장입니다 했더니 아버지 직감으로 우리 범식이 일 있죠. 잠깐 아버님 신탄진 현도강가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두 부부가 금방 왔어요. 저를 잡는 거예요. 야 네가 서장 맞아? 네 아들 같으면 저물 속에 그냥 둘 수 있어? 우리 범식이 왜 아들이야? 그러지. 우린 현장이 다 있잖아요. 군인은 군인 현장이 있고 경찰은 경찰 현장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할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를 주십니까 하는데 예. 그 범식이가 화장을 하고 화장터에 가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갈 때 예. 범식이 엄마가 범식아 부르고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네. 한 열흘 잠을 못 자는데 대전 시민 전체가 야, 너 서장 맞아? 너는 편안한 자리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도 잠이 안 와서 그때 제 방에 불을 끄고 제 방에서 무릎을 꿇어봤어요. 이렇게 방에 불을 끄고 무릎을 꿇어보니까 밖이 잘 보였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 하나님 이런 시련을 저한테 왜 해주십니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 청년을 잊을 수가 없으시겠네요. 제가 시간 나면 국립묘지 들리죠. 국립묘지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살았으면 35살입니다. 35. 네. 그래서 범미 씨가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때 현장에 갔더라면 네가 여기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정말 미안해. 라고 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시간을 2004년도 8월 6일로 돌리고 싶다면 제가 나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항상 전도 현장에 나갔잖아요. 예. 저는 그걸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현장에 있잖아요. 예. 현장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중에 알았는데 저처럼 하지 말라고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강의 와서. 네. 저처럼 하지 마세요. 한 생명을, 한 가정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그 강의 다니시면서 이 범식 그 청년, 네, 그 청년 얘기도 꼭 하실 거고, 네. 그러면서 또 예수님 얘기도 하시면서 네, 또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시겠네요. 예, 예. 아, 그럼 참 우리 소장님 그 지나온 그 많은 경험과 서장 그 생활과 이런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예. 이렇게 이제 간증 집회 가는 것도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세월을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아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분들이 예. 제 말씀 듣고 아 정말 현장에 가야 되겠다고 한 번만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참 감사하죠. 현장. 예, 현장. 예. 근데 저기 소장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손주가 몇이에요? 손주가 셋인데요. 예. 아들이 2010년도 12월 6일 날 군대를 가는데요. 예. 아내가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머리를 집에서 깎고 그랬죠. 예. 굳이 아내가 머리를 깎아준다네요. 상이라도 군대 가는데 머리 깎아라 그랬어요. 밖에 나갔다 왔더니 예.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홀딱 비켜놓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더라고요. 둘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아 사이가 좋았었구나. 그랬죠. 1등병인 아들이 사랑은 여자겠다라고. 동호진 아가씨가 아들남 아들하고 네 떠난다는데 아침에 중대한테 전화했어요. 중대장님 1등병 정상일 아버지 정기룡입니다. 예. 혹시 1등병도 결혼하면 휴가를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 중대장 그러시네요. 아이고 우리 부대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어도 1등병이 결혼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병장도 아니고. 1시간에 전화 왔어요. 네. 그렇죠. 네. 1등 상일 아버님. 무슨 결혼을? 사병들도 네. 굳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열흘 휴가는 줄 수 있습니다. 예. 굳이 한다고 그러면 다만 해외여행은 갈 수 없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 아들 군대 간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둘렀을까요? 그러게요. 제대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원래 1 더하기는 2잖아요. 네. 네. 1 더하기는 3이더라고요. 음. 결혼 하루 만에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허락 받으러 왔을 때는 이미 임신을 네. 한 상태였네요. 네. 며느리가 전화 왔어요. 네. 아버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왜? 선생님이 아들이래요. 그런 거죠. 아버님 내일 집에 가도 되나요? 그래 와라. 며느리가 아들을 내길 놓고 집에 온다는데 뭐 해주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경찰 생활 28년 한 동안 남은 건 하나 있어요. 예. 뭐요? 경찰관들은 행사만 하면 경찰서 앞에 프랑카드를 붙입니다. 프랑카드. 예. 플래카드. 이제 프랑카드 맞은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네. 사장님 프랑카드 맞춥시다. 서장님 뭐라고 써드릴까요? 이렇게 써주세요.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이라며 딸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썼어요? 네.
어디다 붙였어요 그 프랭카드를? 고맙고 사랑한다. 네. 약속 지켜라. 4명 난다는 것. 아, 우리 가족 이름을 써주고 날짜를 써주셨어요. 예. 네. 다음 날 며느리가 왔더라고요. 그 어디다 붙였어요 그거를? 집 앞에 붙였죠. 집 앞에. 예.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어머니 막 배트맨이 울어가지고 야 동원아, 감격이죠, 뭐 사실. 동원아, 네 그렇지, 남편, 아버지가 어딨어요? 네 남편 22살, 너 24살, 더 연상해요? 예? 동생 같은 남편이잖아. 니들이 살아갈 때는 어른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아버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손자를 봤습니다. 네. 강의 끝나고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불을 또 왔어요. 네.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방학 때 애를 낳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냐? 그러니까 아버님 방학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저 방학 때 또 날래요. 열심히 노력해라. 저희 며느리 노력자랍니다. 둘째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셋된 거예요? 지난 4월달에 셋째 100이래요. 예. 셋째요. 네, 셋째. 아들이 지금 대학교 4학년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예. 전도사님은 이제 그럼 목회자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내년 7월달이면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네. 기도 제목과. 소망은 사실 경찰 생활을 해보니까 예.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많습니다. 예,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 제 강의를 통해서 기왕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많이 받았으니까 공무원도 하고 잘했으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좀 봉사 좀 하고 예, 좋은 일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목회는 하실 그것도 이제 아직은 뭐 기도 중이고요. 그때 이제 봐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은 최선을 다하자. 항상 하나님이 나랑 항상 같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같이 있으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 내 갈 맞아.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 여호수아 따르겠습니다. 1장 9절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손주 넷째도 또 봐야 되잖아요. 네, 세 근데 명 뭐 봤으니까. 아니 근데 보면 네, 산후조리원 갔다가 네. 100일 하다가 돌 이걸 3번째 계속하고 있어요. 1월 6일이 마지막 돌입니다. 이제. 그걸 또 한다고 그러면 아유, 그래도 그 다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녀들 결혼 안 해갖고 우리 지금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요. 맞아요. 아유, 예, 어떻게 그건 매일 반가운 아침마다 소식. 밤마다 이렇게 손주들 이렇게 또 며느리 축복기도 해주시고 하죠. 예. 늘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네, 네. 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정기령 소장님 모셔서 우리 저 네. 간증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요. 네, 참 정말, 재밌네요. 예, 다복한 모습 봤습니다. 저 네. 우리가 은퇴 후에 그 삶도 항상 주님과 함께함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